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어서 땡깡 발언을 해서 국민의당 속을 뒤집어 놨는데요. 정작 사과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가 막말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해서 야당, 국민의당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꼬인 정국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닌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저 얘기는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 나온 이제 그 사과 얘기인데 뭐 그게 저것이 꼭 추미애 대표의 그 땡깡 발언하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좀 갸우뚱이 되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모습이 이전에 그 인사 5대 원칙이 있었죠.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논문 표절 있는 그런 후보자들은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질 않았었죠. 네. 초기에.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때 또 나와서 이제 또 인사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검증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라서 지금 야권에서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조조 라인. 그렇죠. 네. 뭐 조남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조남매. 네. 이거는 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저 사과 그 얘기 사과 발언과 달리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계속 그 야권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다. 차기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네. 붙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야당의 특히나 국민의당이 이제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걸로 그러면은 사그라들 수 있을까, 수그러들 수 있을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대수보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두 수석의 그 책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질책하는 듯한 그런 얘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새로운 제안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인사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 문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지금 국회가 굉장히 경색이 됐거든요. 지금 문제가 된 발언은 바로 이 발언입니다. 땡깡 부리고 공로대잔질하고 캐스팅 보터나 하는 모련치한 집단. 국민의당 제가 듣기에도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직접 사과하라고 했는데 직접 사과는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안 하고 결국은 물론 이제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인사가 계속 이 꼬이는 부분 또 인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밝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저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의 저런 태도를 추미애 대표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전국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같이 대화하고 협상하고 협치하고 이래서 정치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그냥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이 여당 대표로서는 상당히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의를 얻어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것이 정치의 묘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안타깝고 네. 땡깡이란 발언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게 저는 그냥 통상 생떼를 쓰다 억지를 부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저게 일본말 덴칸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 그게 우리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보통 생떼를 부리다 이런 거니까 억지. 예, 억지를 부리다 이런 뜻이니까 요 국민의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국민의당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던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공개 의총에서 저 말 나온 다음 날 아침에 박지원 전 대표가 방송에서 저도 직접 들었는데 엄청 화를 내면서 형제냐 무슨 우리가 형제냐 막 이 방송에 굉장히 흥분했는데 저 땡깡이란 말이 사실은 속을 좀 뒤집어 놓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 박상규 본부장님 저 소리 들으면 화 안 나시겠습니까? 화 나죠. 그러니까 열받죠. 네.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제의 당이다라는 것도 사실 모욕적입니다.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 지지 기반도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의 본연의 자세는
집권당을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렇죠. 것인데 마치 이중대처럼 규정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당이라고 얘기하면. 김동실 원내대표는 100번 양보해서 형제의 당이라 칩시다. 당신들이 언제 형제 대우를 해준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좀 우리가 반추해보면 지난번 그 국민의당의 네. 제보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 네. 평론가들은 그 당시 안철수 대표의 자세를 비판할 수 있지만 집권당에서 그렇게 누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정계 은퇴시키려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참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캐스팅 보드를 지은 국민의당을 잘 이렇게 좀 같이 가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점입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전 대표, 네. 네,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두 사람 간의 설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고 얘기 계속 나누시죠.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야단을 치면은 북한을 압박하랬더니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부정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치사하고 소화병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온 겁니다. 헌법재판소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뭐 치열한 설전을 모았는데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 뭐 방송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어요.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는 한 어떤 민주당과의 절차적 논의도 없다는 입장. 자, 이게 이제 보이콧 시사 발언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인준에 대해 임명에 대해서 누가 급한데 이렇게 우리 성질을 건드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는 한이라고 한 거는 이전에 그 머리 자르기 발언 그랬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럼 그래도 네, 그랬죠. 예, 청와대가 이렇게 유화적 제스처를 쓰니까 좀 국민의당이 슬쩍 넘어가 준 게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우선 또 강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일각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주승용 의원한테 쓱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죠. 예. 그런 걸 봐서는 이제 뒤에서는 모종의 좀 유화적이고 화해적인 제스처는 가는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가 아쉬운 점은 아마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좀 앞에서 저렇게 막 문제될 만한 저런 언사들을 하고 뒤에 가서 도와달라는 게 과연 이걸 전국 푸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추미애 대표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 정치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삐딱한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추미애 대표가 주승용 그 대표 대행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주승용 대표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저희가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웬만큼 얘기를 안 걸었으면 이렇게 깜짝 놀랄까 싶은 마음도 좀 들던데 도대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금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때문에 전국에서 정말 국민의당 도움이 필요한 이때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하는 그 이유, 그 속내를 분석하는 것도 좀 매번 반복되긴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수희 변호사 아까 지적하셨던 본인의 정치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일정 부분 맥이 다 있다고 봐요. 추미애 대표가. 그렇죠. 아니 근데 본인이 잘 하려면 어쨌든 국회를 잘 끌어나가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그러니까 강한 어떤 야당,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 그 강한 야당 때 의원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야당의 저런 모습에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을 또 본인은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강하게 가겠다, 원칙을 지키겠다. 뭐 사실은 또 지지가 지금 높은 상황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 중에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색깔을 강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모든 입법들이 다 올스톱된 상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도 안 돼버리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지금 스톱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당 대표라고 하는 그 무게감 자체도 본인은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 정책을 이끌어가고 국정을 운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당 대표가 저질렀다면 저지른 일을 청와대 비서실장, 이거는 사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드러난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동의안 표결뿐만 아니라 12월 예산국회까지 그렇죠.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못 넘어가는데 자율투표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죠. 김희수 원내소장도 국민의당이 자율투표를 했죠. 자율투표에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국민의당에 이 자율투표를 했을 경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담이 안 된다? 그렇죠. 장담이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저런 형태의 당대표, 특히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한 얘기가 좀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딜을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미락이 있었다는 거래를 제의해왔다. 이 얘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게 원내대표는 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치는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대편 김동철 원내대표와 정치적 협상 카드를 공개를 해버리면 까버린 거죠. 이후에 그다음에 그 우원식 대표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상대 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그 말을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에 지금 거미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자체도 지금 어렵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또 뭐 상대 민주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우원식 대표한테 어떤 카드를 내놓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내고 할 말이 없는 것이거든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졌다.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율투표밖에 없다. 왜냐? 민주당과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율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사람의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형태로 완전히 그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자율투표를 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청와대는 모골이 성연한 것이죠 지금. 야, 이 국민의당이 좀 두려운 상황이 된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약에 부결되는 사태를 전제로 한다면 그야말로 사법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수 원내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구석으로 몰린 상태다. 비상 상황인데. 그다음에 국민의당을 새롭게 이렇게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카드조차도 사실은 좀 마땅치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네.